안녕하세요. 돈덥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모더나 영상도 그렇고 이제 환율이랑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지표라든지 많은 이제 상승 예측 모멘텀들이 11월 향해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서 원래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 같은 이런 글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산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차저차해서 발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멈췄고,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그 영상으로도 제가 공유해 드리겠죠. 그러다가 문득 어제 잠에 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미국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쟁여두겠다 그러고, 기관 자금 ETF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들어왔음에도 비트코인은 왜 탈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그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그것마저도 반감기 패턴 시기와 딱 들어맞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오늘의 주제인 미국도 통제권을 잃은 비트코인 음모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요즘에 음모론 키워드가 핫하다 보니까 제가 세운 나름의 가설이라 음모론이라고 한번 칭해봤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비트코인 음모론, 미국도 통제권이 없다 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내가 가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비트코인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를 했다. 2. 그 근거로 전략적 비축 자산에 편입한 게 아닌가 하는 뇌피셜을 돌려봤다. 3. 그렇게 기관 자금도 들어오고 많은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비트코인의 본래 성질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미국이 깨달았다. 4. 가장 기본적인 반감기 사이클마저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이를 깨달은 미국은 그냥 반감기 패턴에 맞게 코인 관련 이슈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어요. 이런 식의 이유로 잠시나마 이제는 진짜 탈 패턴을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24년도 말, 25년도 초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탈중화가 맞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미국 내 규제 구조를 확정하는 시장 구조 법으로 SEC와 TFTC가 각각 어디까지 관할할지를 정리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브로커, 중개업체 등이 어떤 규제 아래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속해서 일단 클래리티 법안 내용 먼저 확인해 보면, 원래 8월 휴회 전 처리가 기대됐던 상황 표결이 9월로 밀렸고, 상원공화당 원내대표 존 머시기는 클래리티를 9월 우선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9월 며칠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날짜가 지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원이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끝이 아니라, 상원이 통과되고 하원은 상원 수정안에 동의하거나 양원 조정에 들어가고, 이후에 동일한 문안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남아 현재 클래리티는 법제화에 가장 가까운 대형 암호화폐 법안인 건 맞지만 아직 법률은 아니다. 이래저래 현재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반감기 패턴 시기에 맞게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게 나의 가설이다. 그리고 그게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게 오늘 음모론의 핵심이다. 진짜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다면 트럼프 임기 내에 이렇다 할 행동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를 넘기면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임기 후반부에 법안을 통과 이슈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패턴에 결국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저런 법안을 낸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슈들이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은 사실은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상승했다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의 반감기 패턴은 계속 유효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 반감기 패턴에 맞게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텐데, 그렇다는 건 미국은 어차피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으니까 그냥 반감기 패턴에 맞게 상승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터뜨리자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스레드 등의 각종 SNS에서 이번에는 다르다를 외치며 비트코인 탈 패턴 또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과 같은 주장을 수없이 펼치던 때가 있다. 실제로 이때 나를 비롯한 꽤나 많은 대중의 여론이 진짜 이번엔 다를 것 같다
라는 분위기에 휩쓸렸지만 역시나 비트코인은 반감기 패턴을 그대로 가져갔다. 뭐 비트코인이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대량 유입이라든지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을 통한 어쩌고 뭐 그런 말들이 있었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우직하게 반감기 패턴을 지켜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의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상승장이고 이게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상승장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고점에서의 쌍봉마저 지난 불장과 비슷한 차트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미국이 개입하던 클래리티 법안이 뭐 하던 또 어떤 기관이나 다른 나라에서 뭘 하던 그냥 반감기 패턴에 맞춰 투자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다. 이때 제가 몇 개 생략한 내용이 있는데 쓰다가 뭔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2024년에 처음 공표했다고 했잖아요. 어디 나왔더라? 그렇게 공표를 하고 나서 실제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건 아닙니다. 매수한 건 아니고 뭐 범죄라든지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이제 몰수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거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한 건 없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요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어서 그럼 비트코인의 다음 불량 시기와 예상 가격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해도 결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얼마까지 가는데 라는 거겠고 반감기 패턴을 지킨다는 건 기존의 상승장 패턴을 따라가면 대략 시점과 예상 가격을 유추해 볼 법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장의 패턴을 보면 전고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가격으로 보면 바닥 부근이 3천만 원 선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장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원화 기준 1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얼추 전고점에 도달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3천만 원에서 1억 8천이면 대략 6배 정도 되는데 반감기를 거듭할수록 비트코인의 질량이 무거워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이번 장엔 바닥 대비 약 4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계산이었고 가격으로 본다면 현재를 바닥 구간이라고 예상했을 때 8천만 원에서 2억 4천 정도까지가 상승폭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완전 꼭지점을 찍는 날짜는 대략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29년 1월에서 2월쯤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반감기 패턴에 맞춰 기간을 추산해봤던 거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신기했던 게 어라? 2029년 1월이면 트럼프 임기가 종료되는 날인데 그렇다는 건 확실히 트럼프 임기 종료가 그때는 비트코인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뭐 그런 그림인 건가 하는 흐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남은 트럼프의 임기 기간 동안은 비트코인의 호재가 뭐 클래리티 법안을 시작으로 여러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호재의 끝은 트럼프의 임기 종료가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